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파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첫날, 애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모든 한인들 가정에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날처럼 오늘도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서 마음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세배를 대신합니다. 자, 2월 1일 화요일 카페뉴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설날 아침 모처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오늘 아침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2대0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서 진출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터장 기자가 한국 축구팀의 활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국 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의 의조 8차전에서 후반 8분 김지수의 헤딩 결승골과 후반 26분 권창훈의 추가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2회째의 월드컵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1930년 열린 제1회 우라과이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들로는 축구 강국 브라질이 유일하며 그 뒤로 독일 18회, 이탈리아가 14회, 아르헨티나가 13회, 스페인이 12회 순이었으며 그 다음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오늘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한 15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인 카타르 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UCLA가 대면 수업을 전면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UCLA 전직 강사가 총기 난사를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면 강의가 취소된 것인데요. 이 협박범은 콜로라도에서 체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UCLA 전직 강사가 총기 난사를 위협해 오늘 UCLA 대면 수업이 일제히 취소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UCLA 철학과 전직 강사인 매튜 크리스토퍼 해리스는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동영상과 800페이지 분량의 협박 성명을 UCLA 철학과 학생들과 교수진의 이메일로 보내 위협한 사실이 31일 저녁 알려진 직후 1일 대면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매튜 해리스는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장면과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대량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제로데이의 클립이 포함된 비디오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데스 센텐시스라는 제목의 800페이지짜리 선언문을 게시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위협했습니다. UCLA 학교 신문인 데일리 브로인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박사 후 과정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는 UCLA 학생에게 음란물이 포함된 비디오를 보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FBI와 볼더 경찰은 오늘 해리스의 소재를 확인한 직후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UCLA 관계자는 해리스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했지만 내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LA에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린우드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8마일 떨어진 쿠다이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연방지질조사국 USGS는 규모 3.3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전역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는데요.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샌디에고 북쪽 팔로마 천문대 인근에서 4.0 지진이 발생했었죠. 저도 그 당시에 딸 아이 데리고
레고랜드를 갔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도 못 느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바인 올댓 바비큐 한인식당에서 지난달 19일 무장 강도단이 침입해 종업원들의 지갑과 셀폰을 강탈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장 강도단 2명이 지난달 29일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NX 라디오가 보도했습니다. 이 무장 강도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께 어바인 컬버 로드 15,300블럭에 위치한 All That Barbecue 고깃집에 침입해 직원들을 화장실로 몰아넣고 지갑과 셀폰을 강탈했습니다. 금고를 털려고 했지만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캐시 레지스터와 금고에는 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2017년이 이 식당에서 일했던 전 종업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뉴욕에서 60대 한인 식당 업주가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ABC7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플랫부시에서 15년째 델리 업소를 운영 중인 한인 이기태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업소 안에서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에서는 흑인 남성이 쓰러진 이 씨를 몸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에도 2명의 남성이 업소 정문 유리를 깨고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팬데믹 첫 해였던 2022년 미 전국에서 한인 1160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CDC가 집계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인들의 세 번째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지난 2020년 미 전국에서 한인 1160명이 코로나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일보가 CDC의 사망 통계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1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하면서 한인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인들의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고 심장병이 두 번째, 코로나가 세 번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한인 사망 원인이 1위인 암으로 인해 사망한 한인은 1,846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원인인 심장병, Diseases of Heart 사망 한인은 1,352명이었고 뇌졸중, stroke 521명, hypertension and disease 413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알츠하이머 404명, accident 사고 337명, diabetes 314명, 인플루엔자 및 폐렴 239명이었고 자살한 한인도 1,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플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보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자살한 한인들이 181명으로 정정합니다. 네,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와 경기했던 지난 30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가세티 시장과 뉴섬 주지사가 노마스크로 경기를 관람한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램즈가 지난달 30일 샌프란시스코 49ers를 누르고 승리해 슈퍼볼 진출을 확정지은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시티 LA 시장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날 경기를 관람했던 유명 인사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사실이 사진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LA타임스는 당시 수만 관중이 모인 잉글우드의 소파이어 스타디움에서 뉴섬 주지사와 가시티 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문매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노 마스크가 알려진 것은 뉴섬 주지사와 가시티 시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찍은 매직 존슨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뉴섬 주지사와 가시티 시장과 각각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15일까지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주지사와 시장이 어긴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풋볼 게임과 같은 대규모 야외 행사에도 음식물을 먹을 때만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갈시티 시장은 당시 경기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에는 갈시티 시장이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도 경기 관람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내로남불 논란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화이저가 오늘 5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해 빠르면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2월 하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긴급 사용 허가를 FDA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FDA는 신청을 받게 되면 2월 중순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FDA에 이어 CDC가 승인하게 되면 예상보다 빠른 2월 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2세, 3세, 4세 아동에게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10대와 성인에게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면역 반응 향상을 위해 부스터샷 면역 반응을 시험하고 있어 결과는 올해 3월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몇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5세 이하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의사, 부모들에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2회 접종 절차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부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빨리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촉구해 왔습니다. 의사, 부모 등으로 구성된 Protect Their Future라는 단체는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벌여 5,700여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 모두 신청하셨습니까? 이 무료 테스트 키트가 배달되기 전에 자비로 구입하신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많은 한인들이 연방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코로나 홈 테스트 키트를 신청해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코로나 홈 테스트 키트가 도착하기 전 자비를 들여 구입한 코로나 테스트 키트 구입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 구입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 보험사들은 지난 1월 15일 이후 구입한 테스트 키트 비용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보험사 검사 비용 지원 방안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 구입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 한 사람당 매달 최대 8개까지 가정용 자가 진단 기기 비용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인 가족인 경우 매달 32개의 테스트 기기 구입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기 한 개당 최대 $12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FDA가 승인한 테스트 기기를 구입해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FDA가 승인한 기기 목록은 www.fda.gov/medical-device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 가입자는 테스트 기기 환급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음력 설, 루너 뉴이어를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음력 설은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계와 동남아 국가 출신 주민들에게도 명절인데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음력 설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연방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MBC 뉴스에 따르면 음력으로 세는 설의 특성에 따라 이 법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음력 설의 특정 요일이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음력 설날이나 추석날이 공휴일이 되면 한인들도 명절을 제대로 지낼 수 있을 텐데요. 휴일이 아니어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날 저녁입니다. 아침에 떡국 못 드신 분들은 저녁이라도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2월 1일 카프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화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